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편입 논술과 고려대학교 편입 논술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문과 편입 기준으로 해서 전형은 1차가 논술이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서류 평가인데요. 1차가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3배수 내외까지 이제 선발을 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전형에서 마찬가지로 논술이 100%, 그리고 최종 전형에서는 1차를 6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정말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지필고사 논술만으로 1차를 뽑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로 나뉘게 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인문 논술로 칭하는 논술이 일반 논술로 칭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논술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시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2시간 동안 봐요. 2시간 동안 대부분 문제 2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세대 학교는 고려대 학교보다 분량 제한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즉 분량에 관대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논술과 마찬가지로 분량 제한 없음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모두가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해서 10% 내외의 범위만 주고 그 안에서 써야 감점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분량 제한이 좀 없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자 내외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거든요. 즉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라는 말이나 천자 내외라는 말이나 천자 안팎이라는 말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예전 수시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자짜리 2개로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완성도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1100자 정도까지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은 구분지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울 때 처음에는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이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 모두 가장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든 그 제시문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 논술을 보든 사회 논술을 보든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는 게 자체적인 어떤 논술 실력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랑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연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볼펜만을 쓰게끔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런 원고지 교정법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연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우고 쓰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좀 부담이 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어택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고려대가 조금 더 심해요. 연세대는 시험이 2시간인데 고려대는 100분 정도이거든요. 근데 막상 글자 수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2시간에 2000자를 요구를 한다면 고려대는 1시간 40분에 1800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고려대보다 연세대 학교에서 이런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영어 제시문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물론 2018년도에 편입논술이 시행한 이후로 한 번도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회논술에만 영어 제시문이 나오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영어 제시문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부터 2026년도까지 연세대학교 인문 편입논술, 사회 편입논술에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어떤 경향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를 보실 분들이라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고려대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원래 자료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한 해에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당연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항상 줄글 제시문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렇듯이 이 학교의 어떤 출제 경향, 출제 트렌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기 유형이 매번 연세대학교 사회논술에 나왔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3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유형 그리고 예상한 유형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편입인문논술에서는 거의 비교하기만 나왔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연세대학교 뭐 국어국문학과, 철학과만 쓰니까 나는 비교하기만 할래. 나는 설명하기 유형 안 하고 평가하기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연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에 의해서 가장 그런 거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비교하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언제든지 유형은 달리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공통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평가하기 유형, 뭐 비판하기 유형, 특히나 이 평가하기는 다면 사고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최신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하기 유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대비를 하시면 연고대 편입논술의 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입논술이라는 것은 편입논술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학교의 수시논술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편입논술과 고려대학교 편입논술의 가장 큰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편입논술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